농마트. 씨앗 파종과 모종 정식, 이 두 가지는 농사의 시작이자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많은 분이 단순히 씨를 뿌리고 구멍에 모종을 넣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정교한 식물 생리학적 기작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과정을 핵심만 짚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씨앗 파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흙에 넣었을 때 가장 주목해야 할 현상은 종자의 수분 흡수입니다. 씨앗은 아주 단단하게 마른 상태로 잠들어 있는데 이 잠을 깨우는 유일한 열쇠는 수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물을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의 표면과 토양 입자가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밀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종자와 토양 사이의 공급, 즉 공기주머니가 크게 형성되면 수분 전달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종 후에 흙을 덮고 살짝 눌러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흙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하층토에 있는 수분이 모세관 현상을 타고 씨앗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작업입니다. 만약 제대로 되지 않아 씨앗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되면 발화가 늦어지거나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발화가 늦어진다는 것은 토양 속에 잠복해 있는 수많은 곰팡이균과 병원균이 씨앗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됩니다. 결국 건강한 싹을 보느냐, 흙 속에서 썩어버리는 씨앗을 보느냐는 이 밀착의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파종에서 지온은 절대적인 변수입니다. 모든 식물은 발화를 시작하는 최저 온도가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추 같은 작물은 지온이 최소 15도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아예 대사 활동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파종하면 씨앗 내부의 에너지만 소모될 뿐 싹은 나오지 않은 정체 구간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지온이 낮을 때 식물체 내의 발화 호르몬인 지베렐린의 활성이 억제되고 반대로 억제 호르몬인 아부시스산의 농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종적기는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평균 지온이 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제 모종 정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육묘장에서 자란 모종을 밭에 옮겨 심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온실 속에 있던 아이를 갑자기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식물은 기식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 바로 경화, 즉 굳히기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식 일주일 전부터 물 공급을 줄이고 온도를 서서히 낮춰주면 식물체 내의 가용성 당 함량이 높아지면서 세포벽이 두꺼워집니다. 또한 이 표면에는 왁스층이 형성되어 수분 증발을 막아내는 방어막이 생깁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모종은 정식 직후 강한 햇빛과 바람을 만나면 잎이 하얗게 변하며 타버리는 백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엽록소가 파괴되는 현상으로 초기 생육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정식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적 포인트는 뿌리의 활력과 근압 유지입니다. 모종을 포트에서 뽑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미세한 뿌리털의 손상을 막는 것입니다. 뿌리 끝에 달린 이 미세한 털들이 실제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핵심 기관인데 이들이 마르거나 끊어지면 식물은 물을 빨아올릴 수 있는 펌프를 잃게 됩니다. 식물은 잎에서 물을 증발시키는 증산작용과 뿌리에서 물을 밀어올리는 근압의 균형으로 살아갑니다. 정식 직후에는 뿌리가 제 역할을 못하므로 이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식 후 즉시 물을 충분히 주어 뿌리 주변에 흙이 완벽하게 밀착되게 해야 합니다. 이때 물은 단순히 수분을 공급하는 용도가 아니라 뿌리 주변의 공기를 밀어내어 수분 연속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는 깊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깊게 심으면 줄기의 호흡이 방해받고 지표면 근처의 병균이 줄기 속으로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너무 얕게 심으면
상토 뭉치가 쉽게 말라버려 뿌리가 고사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원래 포트에서 자라던 깊이만큼, 즉 상토 윗부분이 밭의 흙과 수평이 되도록 심는 것입니다. 결국 씨앗 파종은 수분 흡수의 연속성을 위해 흙과 씨앗을 얼마나 잘 밀착시키느냐의 문제이고, 모종 정식은 이식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잎의 맷집을 키우고 뿌리의 펌프 기능을 얼마나 빨리 회복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파종과 정식 단계에서 사용하는 농자재는 작물의 일생 중 가장 민감한 시기에 투입되는 만큼 초기 뿌리 활력과 스트레스 저항성에 초점을 맞춘 기능성 자재들이 효과적입니다. 아미노산은 식물이 스스로 아미노산을 합성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이식 스트레스로 대사가 저하된 정식 직후에 아미노산을 공급하면 에너지 소모 없이 단백질을 합성하여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해조 추출물은 바닷속 해조류에서 추출한 천연 호르몬 성분은 뿌리의 분화와 발달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정식전 모종을 해당 용액에 담그는 침지 처리는 뿌리 압력을 높여 활착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바실러스, 트리코데르마가 함유되어 있는 미생물제를 근권에 미리 점유시키면 병원균의 침입을 방어하고 뿌리 발달을 돕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특히 토양 전염성 질환이 우려되는 농장에서 필수적입니다. 파종과 정식 단계에서는 농도 장애를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뿌리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농도의 비료가 직접 닿으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뿌리의 수분이 뺏기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자재들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희석 배수를 준수하고 비료보다는 활성제 성격의 자재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고 계속해서 농마트TV를 통해 정확한 농업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매일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으니 다양한 농업 관련 지식, 정보, 자재 등을 농마트TV를 통해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농마트TV에서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저희가 직접 선별해서 검증된 농자재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품 구매는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농마트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며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농마트TV라고 검색하시면 더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료, 영양제, 토양개량제부터 농업에서 꼭 필요한 자재들까지 농가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검증된 자재들과 비료들을 직접 수입하고 있으니 더 다양하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기별 할인과 이벤트, 묶음 특가, 그리고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되는 프로모션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꼭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전화 또는 매장에 찾아오셔서 상담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와 효과로 증명되는 농제자만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농마트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마트TV의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마트TV를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이 나오며 다양한 농사 관련 정보나 농마트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코마크가 있는 농마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현재 농마트TV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나 이벤트 중인 제품을 보실 수 있으며 구매가 가능한 사이트로 접속됩니다. 바로 아래 세 번째로 있는 농마트는 농마트TV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이곳에서도 농마트TV에서 판매 중인 농자재를 보실 수 있으며 구매가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접속해도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이 나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으며 두 번째 농마트 사이트,
세 번째 농마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나오게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알림받기를 해놓으시면 다양한 할인, 이벤트, 쿠폰 등에 대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농마트 TV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